자, 3번. 자, 지각과 멘틀의 일부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1번. A는 대륙 지각, C는 해양 지각. 지금 B라고 100km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권을 말하는 거지. 판. 근데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 상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현재 보면 C나 A가 바로 지각이 될 것이다. C는 바다니까 해양 지각, A는 대륙 지각. 맞는 말 되겠지. 자, B는 암석권이다. B는 100km까지니까 암석권 맞지? 자, 모두가 다 100km인 건 아니고 전종이 평균적으로 100km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100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암석권. 자, E는 연합권. 자, 연합권이란 것은 암석권 바로 밑에 있는 영역을 말하지. 현재 말랑말랑한 영역이야. 자, 그럼 이제 E는 현재 보면 자, 100km 윗부분까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각의 아래 영역을 말할 거니까 멘틀이 되겠지. 자, 나머지 원래 연약권은 100에서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 되겠지.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 자, 암석의 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은 A, 가장 큰 부분은 F. 당연히 밀도가 작을수록 위에 있는 것이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에 있겠지.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A와 C가 될 건데 A와 C 둘 다 지각이지만 C는 해양 지각, A는 대륙 지각. 참고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좀 더 밀도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바로 대륙 지각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해양판과 대륙판. 그 말은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가지고 있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구성물질 자체가 현재 좀 더 질량이 큰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밀도 가장 작은 것은 A, 가장 큰 것은 F가 될 것이다. 자, 5번. F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자, 연약권은 다 녹아 있지 않고 일부가 녹아 있는 상태. 일부가 녹아 있더라도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멘틀 대류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그랬지? 자, 넘어갈게. 자, 4번. 자, 그림은 나무 토막 판. 자, 판을 가정해서 현재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는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멘틀의 대륙이다. 자, 대륙 이동의 원동력.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륙 맞지? 이제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자, 물이 가열되면 나무 토막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참고로 가열되게 되면 자, 열을 받게 되면 자, 알코올 램프 바로 윗부분 열을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질 거잖아. 그러면 물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질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가벼워지는 거지.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하게 될 거고 현재 상승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겠지. 물 이동과 함께 위에 실려 있는 나무토막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무토막이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멘틀 대류 상승부에 발산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나무토막들이 양쪽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다. 맞는 말 되겠지. 자, 열곡은 자,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에 형성될 수 있다. 자, 열곡이란 말은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었어. 바로 해령이나 현재 보면 대륙에서도 갈라지는 곳에 생기는 계곡이었지. 자, 그래서 A 현재 보면 얘기를 했으니까 열곡은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에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없겠지. 자, A 부분 현재 보면 이게 바로 이 위치에 발산 경계 부분에 있으니까 현재 A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 맞는 말 되겠지? 답은 5번 되는 거죠. 넘어갈게. 자, 7번. 자, 7번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 단면을 나타낸 건데,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판 경계 단면 나타낸 것. 자, 1번. 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 자, 태평양판은 해양판, 유라시아판은 대륙판. 좀 전에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현재 보면 유라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일단은 이 그림상에서 파고 들어갔단 말은 좀 더 밀도 컸다. 밀도 큰 애가 파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태평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되겠지? 섭입이 일어났으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밀도는 태평양판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2번. 자, C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형성된다. 자, 이건 우리 수업 시간 안 했잖아, 맞지? 이거는 다다음 시간쯤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 원래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 자, 마그마라는 것은 암석이라는 고체가 현재 액체인 마그마로 변하는 거지.
이렇게 물질 상태 변화에 영향 주는 것은 자, 온도와 압력이죠. 현재 보면 자, 암석을 마그마가 되기 위해서는 암석이 마그마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압력을 낮춘다.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 고깃집 가면 깡통 같은 부탄가스 있잖아. 작은 버너가 있고 부탄가스 그 깡통에 있는데 이 부탄가스를 끼워가지고 우리 고기를 굽지. 이 버너를 작동하게 하는데 이 버너를 보게 되면 그 부탄가스를 보게 되면 흔들면 출렁거리잖아. 흔들면 출렁거린단 말은 이놈은 바로 액체 상태인 거지. 원래 이 공기 중에서는 기체야. 근데 큰 압력을 발휘해서 밀어 넣어가지고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액체로 바뀐 거지. 참고로 더 큰 압력이 있다면 이 액체는 다시 더 큰 압력을 받으면 고체로 바뀝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현재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고체가 액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거나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온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압력이 낮아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지금은 대충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있다는 정도만.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다 자세히 배울 거야. 일단 문제 나와서 어느 정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났을 때 섭입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마그마를 만들고 이게 분출되게 되는데 앞에 우리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때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찰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어. 이거는 자세한 과정은 아니야. 원래 섭입된 애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이 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멘틀들이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다시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압시다. 다시 말하지만 섭입에서는 물 공급이 이루어져서 마그마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돼. 결과적으로. 자, 이 자세한 과정은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기 때문에 답이 2번. 자, 3번. B에서 A로 갈수록 지진 발생하는 위치와 깊이가 깊어진다. 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 거지. 왜냐하면 자, 서로 섭입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지?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자, 다시 갈게.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륙판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다 유라시아판이기 때문에 둘 다 대륙판이지? 맞는 말. 자, 일본 해구. 자, 한참고로 일본 해구가 바로 판의 경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의 경계에 왼쪽은 다 대륙판이고 오른쪽은 다 해양판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서 쳐다보게 될 거니까. 상공에서 쳐다보게 되면 일본 해구가 바로 판의 경계고 왼쪽이 대륙판, 오른쪽이 해양판. 바로 왼쪽인 유라시아판 위에 우리나라와 현재 보면 일본이 올려져 있는 거지. 자, 마지막. 일본 해구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수렴형 경계. 맞죠? 섭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 맞는 말이지. 자, 8번. 자, 8번은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 현재 자, 이동 속도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속도는 벡터 개념으로서 현재 방향과 함께 크기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자, 화살표는 일단 어느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이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지가 상대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구분이 되지. 자, 나는 일본 아래에 있는 진원의 분포를 쭉 나타낸 거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렴 경계잖아.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게 돼 있지. 자, 갑시다. 자, 현재 유라시아판, 필리핀, 태평양판 가를 보게 되면 참고로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입니다. 물론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해양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대륙판입니다. 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모두 다 바다로만 되어 있지. 이 둘은 해양판이야. 해양판. 자, 이게 판의 경계들이겠지. 여기 있는 곳이 실제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 위쪽으로 우리가 일본 해구라 그래. 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갈 경우 여기가 일본 해구. 자, 그리고 필리핀판이 역시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필리핀 해구가 발달되어 있어. 자, 그리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중에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태평양판 이게 더 속도가 빨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두 개가 부딪히게 될 거고 둘 다 해양판인데 현재 태평양판이 좀 더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또 섭입하고 있어. 여기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야. 자, 갈게. 자, 일단 요 대륙판, 자, 볼게.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세 개의 밀도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 과거에 이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해양판이 대륙판보다는 밀도가 더 크지? 그래서 가장 밀도가 작은 것은 유라시아판. 근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둘 다 해양판이지만 태평양판이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 그 말은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태평양판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은 유라시아판이 가장 작더라.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겠지. 자, 이것도 하나 좀 기록을 해 놓읍시다. 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해령이 발달한다. 두 개는 현재 보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뒤에 있는 태평양판이 더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해령이 아니라 해구가 발달되어 있지. 자, 니은. 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 일본 해구를 만들었잖아. 자, 디귿.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산함질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자,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던 부분인데 참고로 수렴 경계에서는 안산함질 마그마가 잘 만들어집니다. 차후에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함질 마그마 이 마그마를 종류에 따라 구분할 거야. 좀 전에 말했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참고로 현무암질은 발산 경계에서 그리고 안산암질은 수렴 경계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분출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건 우리 안 배웠던 내용이라서 자,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안산암질은 수렴 경계.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수렴 경계 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 안데스 산맥이 있는 남아메리카 쪽이야. 남아메리카 쪽에 서해안 쪽에 쭉 발달되어 있는 게 서해안과 나란하게 발달된 게 페루 칠레 해구라는 게 있어. 현재 판이 들어가면서 남아메리카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구를 만들고 밀어내면서 스콕산맥, 안데스 산맥을 만들었거든. 참고로 안데스 산맥에 이 안산함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 안산함이 아주 많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영어로 안산함을 안데사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안산함을 안데사이트, 바로 안데스 산맥. 여기서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답은 디귿도 맞으니까 니은 디귿 4번 되겠죠? 참고로 아까 현무암질은 발산 경계, 그리고 우리 열점, 참고로 하와이 같은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일단 이것까지 기억을 좀 합시다. 차후에 이건 다 배울 거야. 다 배우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기재를 해놓자. 자, 9번. 자, 9번 여러분들 질문했는데 갑시다. 자, 지금 판의 경계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판의 경계인데 자, A를 기점으로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 가고 있지? 그러면 이 경계선은 무슨 경계? 수렴 경계. D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 경계. 근데 C는 뭡니까? C는 변환나치 서로 C를 경계로 양쪽 위아래가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거지? 보존 경계 변환나칭이죠? 자, B는 뭐다? 발산 경계. 그래서 세 군데를 다 정리해보면 B는 발산, C는 보존. 됐지? 자, 갑시다. A와 D는 수렴 경계. 맞는 말이죠? 자, B에서는 천발 지진. 참고로 수렴이든 발산이든 보존이든 모든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하지. 유일하게 추가적으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보존? 아니지. 수렴 경계밖에 없었지. 수렴돼서 파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킬 거니까 얕은 것부터 깊은 것까지 다 일어났잖아. 맞나? 자, 그러면 일단 A, B, C, D 모두 다 천발 지진 발생할 거지? 일단 B는 무조건 맞는 거지.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지. 자, C에서는 자, 일단 이건 정리했다. 천발 다 일어나고 그리고 유일하게 신발까지 일어나는 건 수렴 경계. 자,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C는 보존 경계지. 자, 보존 경계에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지.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죠. 참고로 수렴 경계와 발산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있다. 근데 조심할 건
수렴 경계, 모든 수렴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유일하게 수렴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대륙 충돌 때였지?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는 이름들을 알려주지만 그냥 지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인도 바로 위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맞지? 지도상에서도 여러분 찾아내야 돼. 자, 그 답은 3번. 자, 뭐 질문 있습니까? 자, 10번. 자, 10번은 여러 경계에 대한,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뭐였냐면, 이렇게 질문 카드가 3개가 있는데, 1번, 2번 2개만 쓰죠?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는 안 쓴단 말이잖아? 자, 갑시다. 지형은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샌안드레스 단층이 있습니다. 자,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 경계지? 그리고 샌안드레스 단층은 보존 경계. 그치? 자, 가는 주변에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됐죠? 자, 그러면 화산활동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 해구 여기밖에 없지? 히말라야 산맥 아까 없다 그랬지? 그리고 샌안드레스 단층은 보존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활동 없고. 자, 지진 발생하는가? 다 발생해야 하네? 다 발생하지. 그러면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 군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 카드 쓰는데, 지진 발생하는가는 모두 다 지진 발생할 거니까 구분을 못하지. 버리는 카드가 못 쓰는 카드가 이거지. 나지. 됐나? 자, 그리고 수렴 경계. 수렴 경계는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 자, 모두 다 지진 발생하기 때문에 나 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자, 화산활동, 일단 화산활동 있는 곳이 일본 해구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수렴 경계는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아니오가 1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되는 건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1번으로 누굴 써야 돼? 가야, 다야? 다가 되겠지? 왜냐면 1개만 안 되고 2개는 통과시켜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질문 카드 1이 수렴 경계가 되는 거고 질문 카드 2가 화산활동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수렴 경계, 샌안드레스 단층, 화산활동,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자, B는 샌안드레스 단층 아니지? A가 되는 거고 C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자, C는 일본 해구니까 일본 해구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맞습니까? 자, 대륙판이 누구야? 유라시아판. 자, 해양판은 태평양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슨 판 위에 있다? 유라시아판 위에 있다. 됐지? 자, 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질문 카드는 나. 맞죠? 이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카드로 쓰지는 못하는 거지. 답이 니은디귿 4번.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 자,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 자, 위치 변화라고 했지만 위도의 변화만 나타나고 있지? 현재 남반구에 있다가 N, 북반구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 복각입니다. 자, 복각이란 것은 자기력선이 현존면 지향하는 방향, 자기력선과 수평선이 지평선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자기력선 따라서 그대로 나침반이 배열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침반의 자침과 수평선이 또는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었죠. 그리고 복이란 말은 엎드릴 복자이기 때문에 아래로 엎드린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했어. 위로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자, 갑시다. 그래서 기억은 복각이 되겠지. 자, 기억. A에서 B 시기에 기억의 크기는 0도가 된 시기가 있다. 자, 참고로 복각이 0도가 됐단 말은 자, 자기적도를 지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자기적도와 적도는 거의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극지방, 지리적인 극은 또 유사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물론 완벽하게 일치를 하지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각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가 나왔다. 그 말은 남반구 위도 30도쯤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복각이 플러스 45가 나왔다. 그 말은 북반구 위도 한 45도쯤 된다 그 말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복각이 0도를 했으니까 자기적도를 지났냐 그 말인데 그 말은 거의 적도 부분을 지나갔냐 그 말이지. 근데 A, B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 남반구 위치에 있죠. 참고로 적도 지역은 OS와 ON 사이에 있는 0이 되는 지역 여기가 되겠지. C 부분이 되겠지.
근데 A, B는 아직 적도를 안 지났잖아. 그 말은 자기 적도도 지나지 않았겠지. 자, 니은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해령이 존재한다. 자, 인도와 유라시아 계속 나중에 두 개가 부딪혀서 저희 충돌하고 있는 곳이잖아. 그 말은 접근한단 말이지. 근데 해령은 발산 경계지. 발산은 서로 멀어지는 거잖아. 근데 인도와 유라시아는 서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수령 경계가 존재하겠지. 자, 해령은 발산 경계 이에 맞지 않다는 거지. 자, 접근해서 서로 충돌 후에 산맥을 형성했으니까 이제 수렴 경계가 되겠죠. 자, 디귿 D시기, E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높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높아졌다. 자, D와 E라 하더라도 현재 보면 계속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대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인도 대륙이 계속 올라온단 말은 계속 유라시아 대륙을 밀고 계속 충돌하면서 굽어져 가지고 산맥을 만들겠지. 그래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산맥의 높이는 계속 높아지겠죠. 참고로 C 부근에 있을 때 약 3,800만 년 전부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 3,800년 전부터 현재 보면 서로 충돌하면서 산맥이 계속 높아진 거지. 자, 그래서 디귿이 맞지? 그 답은 2번 되겠죠? 자, 12번. 자, 지금 위도에 따라서 AC 지역 자기력선 방향 나와 있지? 자, 자기력선 방향 그대로 자침의 방향입니다. 참고로 아래로 숙이고 있는 게 플러스 복각을 가지는 현재 북반구 쪽이죠. 자, 가겠습니다. 자, 기역은 복각. 복각. 자, 복각 맞나? 자, 기역 복각 맞습니까? 자기력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지? 복각 맞지? 자기력선과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 이루는 각. 그 사이 각이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B가 가장 고위도 지역이다. 자, B는 지평선과 자기력선이 나란할 거니까 그 말은 복각이 제로. 자기적도지? 자기적도. 자기적도는 거의 적도 부분이죠. 적도 부분이란 말은 위도가 제로지? 그래서 위도 제로 부분이라 그 말이지. 자, 이건 자기적도. 자, 디귿. 자, 위도에 상관없이 복각이 일정하다. 지금 지평선과 자기력선 이루는 각, 복각 다 다르잖아. 다르지? 답은 1번 되겠죠. 참고로 A는 복각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A는 복각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이거는 북방 부분이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위로 돼 있을 거니까 이거는 복각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이건 남반구 부분이 되겠지. 자, 어쨌든 답은 1번.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13번은 이거는 원래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문제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거는 과거의 문제 형태입니다. 자, 갑시다. 자, A와 B 대륙에 측정한 고지역의 분포, 이동 경로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각각의 것을 현재 보면 자극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그림 차이는 뭐냐면 가는 북아메리카 분리되어 있는 현재 모습이고 나는 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붙은 과거 모습을 보고시킨 거지. 그러면 북아메리카를 회전시키게 되면 회전시켜서 이동시키게 되면 바로 북아메리카의 자극의 이동 경로 역시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북아메리카를 원래 모습대로 나타내려면 현재 시계 방향으로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동일하게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두 개 경로가 일치하려면 바로 점선이 바로 이제 북아메리카의 자극의 이동 경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문제 갑시다. 기억. 자, 과거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자, 지금 가에 보게 되면 5억 년 전에 두 개, 4억 년 전에 두 개, 3억 년 전에 두 개, 쭉 두 개씩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두 개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기든 한 쌍만 존재하는 거지. 자북극은 한 개, 자남극도 한 개. 이렇게 한 쌍. 근데 여기서는 자북극이 두 개라 했으니까 말이 틀렸지? 참고로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두 개의 경로로 나타난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었지. 자, 니은. 자,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 맞죠? 과거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졌잖아. 지금도 계속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과거를 보게 되면 넓어졌지? 두 개 떨어졌으니까. 자, 하나 더 볼게. 자, 그러면 대서양. 자, 갑시다. 자, 대서양 보게 되면 대서양.
할 수 있는 거고. 자, 디귿. 자, A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자, 북아메리카를 현재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만이 아프리카에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놈의 경로 역시 반시계 방향 돌렸을 때 나처럼 일치가 된다. 그러면 바로 점선이 북아메리카일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럼 실선은 당연히 유라시아 되겠지. 그래서 실선 A를 물어봤기 때문에 A는 유라시아 대륙 거 맞는 말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지. 자, 15번. 자, 북아메리카 유럽 대륙 또는 유라시아 대륙 현재 구한 자,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북극의 이동 경로 나와 있습니다. 자, 5억 년 전에 자북극 두 곳이 위치했다. 아니지. 현재 이거는 대륙이 이동해서 이 경로 자체가 분리가 된 거고 현재 실제로는 항상 한 시기에 자극은 한 쌍만 존재하죠. N극 하나, S극 하나, 자북극 하나, 자남극 하나 항상 한 개씩만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자북극이 두 곳이라 했으니까 틀렸지? 항상 한 곳. 자, 니은. 자북극은 지질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화했다. 자, 봐봐. 지금 자북극의 이동은 대륙이 이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자북극의 이동 경로는, 자북극의 이동은 대륙이 이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움직여 보인 경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북극도 자남극도 움직인다 그랬지? 실제로도 움직여.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대륙 이동에 의한 자북극의 이동과 그리고 자북극 스스로의 이동 이 두 가지 이동까지 고려하게 되면 너무도 복잡하니까 자북극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지. 근데 가정이란 말이 없으면 자북극 자체도 자남극 자체도 움직입니다. 니은 다시 말하면 자북극은 지질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화했다. 맞는 말이지. 맞는데 이거를 고정시켜 놓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정이라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겠지. 자, 디귿. 자북극 이동 경로로 다르게 나타난 것. 자, 북아메리카 거 그리고 유럽계 서로 다르게 나타난 건 두 개가 분리된 거잖아. 그래서 두 곳의 자극의 이동 경로가 분리된 건 현재 두 개 대륙이 분리되면서 그 경로 역시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을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북아메리카에 붙이게 되면, 유럽 대륙 서로 붙이게 되면 두 개 대륙을 붙이게 되면 경로 역시 두 개가 일치하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경로가 일치한다는 말은 현재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된 거다. 의미가 되겠지. 자, 대륙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지. 자, 16번. 자, 똑같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과거의 자북 두 개 아니지. 항상 한 개씩. 자북극 하나, 자남극 하나. N극, S극 한 쌍이 존재했던 거지. 답은 바로 1번이고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 자, 2번. 자북극 위치가 변화했다. 맞는 말이지. 끊임없이 자북극 스스로도 움직이고 그리고 대륙 이동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임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자북극 이동 경로 연구를 통해서 대륙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현재 자북극 이동 경로는 현재 대륙 이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움직여 보이는 거지. 그래서 대륙 이동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4번.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약 4억 년 전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 실제 우리가 이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4억 년 전에 두 개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게아 고생대 말에 약 2.5년, 2.4억 년, 약 2.5억 년 전에 판게아가 만들어졌어. 근데 판게아라는 것은 초대륙으로 모든 대륙이 다 붙어 있었잖아. 근데 그 전에 이미 벌써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은 이미 벌써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 4억 년 전부터. 거기에 다른 대륙까지 와서 붙은 거지. 이게 바로 초대륙 판게아가 됩니다. 어쨌거나 4억 년 전에 두 개는 한 덩어리였다.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된 거지. 판게아가 분리된 것. 자, 고생물 화석 분포 통해서 지질시대 대륙 분포 변화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지. 왜냐하면 화석은 동일한 생물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살 거니까 유사한 환경에서 살 거니까 현재 이 생물들 살았던 분포를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대륙 끝에 지난번에 우리가 대륙들을 복원시켜서 붙였을 때 생물들이 분포하는 영역이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이 역시 맞는 말 되겠지.